이어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2주만 지나면요.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명절의 장거리 이동 또 하나의 고민이 됐는데요. 특히 버스나 기차처럼 낯선 사람들과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함께 이동해야 하는 교통수단 조금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인지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을 계획한 분들도 많은데요. 명절 반가운 고향 가는 길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영복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저 공단이 경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경북 김천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2014년 4월부터 거기서 이렇게 이주해 있습니다. 오늘 오셨나요 혹시? 네, 오늘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1시간 30분 걸립니다. 저기 KTX로 해서 그렇군요. 김천이 KTX 근처에 있어서 서울역까지 1시간 30분 걸립니다. 그렇군요. 오전에 또 라디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연휴 기간마다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네네. 아무래도 이동량이 많다 보니까 사고도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3년 동안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제 하루 평균 한 48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약 7분의 안타까운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요를 좀 날짜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귀성객이 몰리는 연휴 하루 전 그때 이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때는 아까보다 좀 더 많아서 하루 평균 그때는 한 교통사고 건수가 682건. 또 사망자는 수는 11명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 수치가 이제 평소와 비교할 때는 교통사고 건수는 한 22%가 더 많은 수치고요. 또 사망자 수는 14% 이렇게 더 많은 수치입니다. 끝으로 이제 또 음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도 아까랑 비슷하게 연휴 하루 전에 이렇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3년 평균 아까 볼 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평균을 볼 때는 음주운전이 하루에 50건 정도 발생했는데 그때 이게 근데 연휴 하루 전에는 한 30%가 더 높아서 한 62건이 음주운전 사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명절 장거리 운전의 단골 주의점인데 저도 운전하다 보면요. 이게 차가 막히고 하면 운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안 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약간 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 운전하면 괜찮아 하면서 이제 옆 사람을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러긴 하는데 옆에서 볼 때 괜찮지 않은 상황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명절에 졸음운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하는 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평소보다도 명절 때는 차량 탑승 인원이 좀 아무래도 많겠죠. 차량 탑승이 많으니까는 그 차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증가하는 게 또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차량이 이제 많이 몰리다 보니까는 교통 정체가 여러 가지 해서 운행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는 졸음운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국도나 국지도 같은 그런 도로도 다니겠지만은 고속도로를 이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고속도로가 약간 국도나 다른 도로보다도 좀 선형이 약간 단조로운 게 이렇게 고속도로고 요지는 아무래도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렇게 졸음운전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고 지점 같은 게 거에 여러 가지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마 보실 텐데 대부분 써 있는 게 이제 졸음운전이나 아마 주시 태만이 이제 대부분 사고의 발생 원인인데 보통 통계량을 볼 때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명 중에 7명이 이제 졸음운전이나 이제 주시 태만으로 해서 위험해요.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예컨대 시속으로 한 100km를 달릴 경우를 이렇게 상정을 해보면은 잠깐만 졸아도 예컨대 4초만 졸아도 100m 이상 주행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진짜. 네네.
충분한 안전관리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예, 우리 저 이사장님 방송 좀 많이 하셨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자,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좀 잠이 오면 네네. 요즘은 그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네네. 졸음 퇴치껌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 예. 저는 이렇게 좀 껌을 씹으면서 이제 좀 잠을 깨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운전하다가 좀 졸린데 조금만 더 가자 이런 분들 꽤 많지 않아요? 네. 네. 약간 졸음 퇴치 방법이라는 게 가장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껌도 있을 수 있고 잠깐 쉴 수 있는데 또 요새는 이제 고속도로 달리시면서 거기 여러 가지 한 50분 주행하고 자주 환기하라 이제 어떤 그런 안내도 많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졸음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졸리는 걸 예방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휴게소로 쉬든가 또 휴게소가 혼잡도가 높고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신다면은 지금 졸음 쉼터가 전국에 한 260개가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가보면요. 네네. 졸음 쉼터 좀 졸릴 때쯤 되면 졸음 쉼터가 나와요. 네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잘 돼 있고 그래서 전국 260개 있는데 거기서 이게 쉬는 방법이 있고 또 휴게소 들리시거나 졸음 쉼터 갈 때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는 여러 가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또 개인 위생 관리도 우선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졸음 운전 이외에도 추석 교통 안전을 위해서 좀 어떤 것을 지켜야 할까요? 아마 이거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저도 지난주에 휴가 갔다 오는데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장거리 운전 중에서 여러 가지 차량 점검이 꼭 필요한데 아시는 내용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우선 타이어 상태 같은 거 그럼요. 그다음에 어떤 헤드라이트 같은 거 미등 같은 거 등화 장치 같은 거 뭐 브레이크 오일이나 엔진오일 같은 거 여러 가지 오일류 점검 같은 거 워시액 보충 같은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점검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타이어가 이제 마모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은 우천 같은 데는 제동거리가 이제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뭐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등화 장치 같은 것도 가끔 저희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등화 장치가 이렇게 안 되신 분들 불이 안 들어오는 뭐 스텔스 같은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비가 오거나 야간 운전에 굉장히 뒤따라오는 차량의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운주하시면은 술 한잔 드시면은 절대 운전대는 잡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자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앞자리 같은 데는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데로 많은 분들이 약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좌석 안전띠는 1990년도에 도입해가지고 한 앞좌석 안전띠의 어떤 정착률은 한 86%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뒷좌석 안전띠 착용 같은 게가 도입된 지도 이제 2018년부터 해서 좀 그렇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네. 그래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통계상 올 때 한 37%. 그것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 같은 데는 뒷좌석도 안전띠를 이렇게 98%까지 착용하고 있는데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도 안전띠를 착용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되고. 이제 졸음운전 이야기 해봤는데 왠지 저 여담입니다만 이사장님도 운전하시면 졸려요? 안 졸리실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오후에 약간 좀 점심 먹고는 굉장히 졸려가지고 그래서는 다행히 저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운전할 때가 있고 배우자랑 같이 운전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운전을 스위치하는 거죠. 약간 졸릴 시간대가 약간 다르니까는 그렇게 교체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고향으로 떠날 예정인 분들은 방금 이사장님의 저 안전 수칙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부디 좀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하고요. 교통 안전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통 안전 수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흔히 OECD 국가와 좀 비교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이게 작년에 아마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한 3,081명입니다.
아마 이 숫자는 굉장히 나름대로 전년 대비 이제 8%로 이렇게 8% 정도 감소했고요. 한 여기서부터 한 30년을 돌아다가 보면은 30년 전이 이제 1991년입니다. 91년에는 그때 자동차가 400만 대였습니다. 예. 그때는 사망자 수가 이제 13,000명이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자동차 대수는 2,400만 대, 2천만 대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런데 비해서 사망자 수는 10,000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13,000명에서 3,000명대로 이렇게 감소한 거죠. 아, 차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사망자 수는 줄었군요. 줄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이 많이 됐고요.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OECD 국가나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약간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사망자 수 통계를 자동차 10,000대당 아까 말한 저희들이 자동차 대수가 2,400만 대인데 10,000대당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데 OECD 상위 10개국은 이게 10,000대당 사망자 수가 0.5명입니다. 0.5명인데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1.26명. 아, 2배가 넘네요. 2배가 높고요. 그리고 이 사망자 중에서 보행자 비율이 한 40% 정도. 아, 보행자가요? 네, 보행자 비율이 그러니까는 보행자의 40%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CD 회원국보다도 2배 높고 두 번째로 높고 그다음에 요새 문제되는 이륜차 사망자 수 경우에도 OECD 국가 28개국 중에서 25번째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행자 사망 사고도 말씀을 하셨고 이륜차 사망자도 OECD 국가 중 거의 뭐 최하위권인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이 증가해서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준비해서 이게 배달 물량이 얼만큼 증가했나 보니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작년 2000년도가 전년 대비 한 거래액이 한 78%가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청 통계가 있고 많이 늘었죠. 또 택배 물량 같은 것도 어떤 특정한 적인데 한 21% 정도 택배 물량이 늘어났다는 그런 통계청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요인에서 택배 물량도 늘어나고 해서 작년에는 그 이륜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로 해서 한 525명 이 사망해서 다른 건 다 감소했는데 이 어떤 이륜차 사고만 한 5.4% 이렇게 증가한 어떤 그런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 사고를 저희들이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왜 어떤 이륜차 사고가 이렇게 다른 데는 감소하는데 증가하냐 보니까는 본문 이렇게 신호 위반 같은 거, 또 과속, 이게 보도 침범 같은 난폭 운전 같은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분이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택배 하시는 분들이 보통 40만 명 택배에 이렇게 종사하시면 40만 명 육박하시는데 일부 분이겠지만 이게 핸드폰 사용 같은 부주의한 경우도 약간 있어서 사고가 발생해서 그럼 이런 거를 어떤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들은 생각할 때 이제 단기적인 방안이 있고 뭐 장기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신호 위반이나 과속이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규 위반 어떤 운전자에 대해서 아마 경각심을 불어넣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태료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과태료도 좀 상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신고나 번호판 없이 운행되는 어떤 차도 많습니다. 아, 맞아요. 그다음에 이륜차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30만 대 정도 되는데 신호도 없고 신고되지도 않고 번호판도 없이 해서 그런 분들을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또 경찰이나 관계기관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시민 참여형으로 시민 어떤 그 제보단 공익 제보단을 해서 제보를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2,200명 운영했는데 올해는 한 5,000명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어넣고 또 하나는 배달업계 종사자들이 면허 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음주 경력 문제나
그다음에 보험 가입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 그다음에 택시나 버스나 화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문제를 일으키시면은 저희들이 어떤 공단에 여러 가지 교육센터 있습니다. 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약간 다시 한번 자기의 운전 습관 같은 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교육센터도 있는데 그런 데 와서 교육하는 방안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달 이륜차에 운행 기록 시스템을 장치를 해서 안전운전 잘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운전을 약간 위험하게 뭐 이렇게 과속하시고 막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약간 자격정지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쪽으로 이렇게 그런 쪽에 해서 제도도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듣고 보니까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차를 가지고 이제 다니는 운전자인데 어쩔 때 보면 휙 옆으로 지나가는 경우 있고 근데 보통 보면요. 헬멧을 안 쓴 분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또 보면 번호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이런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이건 이사장님. 이건 제 생각이 절대 아니고요. 저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 0978번님이 공단은 저 경상도에 있는데 이사장님은 충청도가 고향이신가 봐요. 인저 하시는데 정겹다고.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충청도는 아니고 경기도인데 하여튼 약간 그래요? 그렇습니다. 충청도 아니시랍니다. 자, 이 이야기도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 보행자를 위한 5030 정책 그 시행도 이제 한 석 달 지나서 100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50km로 가면 신호 다 걸리고 오히려 더 정체된다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도입될 당시에도. 현재 효과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5030이 지금 4월 1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이 9월 어떤 3일이니까 아마 9월 16일 되면은 한 5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5개월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시행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뭐 시민들 분들도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대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40%가 보행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자 최우선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저희들은 자평하건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한 100일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 효과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 효과는 먼저 사고 문제,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통행 속도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인데 교통사고는 저희들이 해보니까는 전년 대비 5030이 도입된 지역에서 전년 대비 16.7% 감소를 했군요. 보행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6.7%가 감소하였고요. 그다음에 차량 정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너무 정체가 심할 거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통행 속도도 시속 한 1km 정도 감소해서 소통 측면에서는 큰 어떤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큰 문제 없다. 큰 문제 없고 마지막으로 올 때는 단속 건수입니다. 과속 장비 어떤 일대당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월 평균 준수율이라는 관계에 있는데 이것도 감소도 단속 건수도 이렇게 굉장히 한 12.3% 감소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교통사고 그다음에 통행 속도 단속 문제도 해서 안전속도 5030이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좀 잘 정착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저 다음번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1시간 반 정도 걸리면 자주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999번님. 안녕하세요. 졸음 쉼터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가끔은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일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내용인데 혹시 이런 쉼터의 화장실도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거는 저기 고속도로의 쉼터는 이제 도로공사. 도로공사. 전국에 이제 톨게이트와 하는 데 쪽인데 의견을 주셨으니까는 도로공사의 어떤 저희들 김천에 같이 있습니다. 김천에 교통안전공단이랑 바로 옆에 도로공사 있고 뭐 저기랑 얘기해서 좀 아까 260개의 졸음 쉼터 같은 화장실에 깨끗한 어떤 그런 것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저 두 분이서 같이 나오세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공단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달성을 위한 목표나 또 운전자나 시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짧게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통에서 안전 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OECD 선진국 대열에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저희들이 OECD 기준 상위 10위권 목표 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임직원 한 공단에 지금 1,800명 조직이 있는데 임직원이나 그다음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공단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경찰청 분들도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국토교통부나 그다음에 행안부나 지자체 아까 도로공사랑 같이 해서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이렇게 어떤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자나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과거의 교통정책이 좀 소통 중심, 자동차 중심의 어떤 정책이 펼쳐온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될 것 같고 5030 정책도 어떤 그런 일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세상에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가 없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이제 보행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의 목숨을 어떤 여러 가지 지킨다는 생명 존중 정신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0524번님 현직 라이더입니다. 안전운전과 소득은 정확히 반비례해요. 모든 사고의 원인을 오토바이로 몰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불법 주정차나 무단횡단 등도 문제입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고요. 3273번님 교통안전공단이 우리나라 일 다 하나요? 매일 과로에 시달릴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라고 하셨는데 이사장님 또 애청자분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가 또 다음번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영복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